자, 이제 과제에 대한 설명 마치고, 자, 다시 이제 원래대로 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뭐 우리가 학습 목표는 이런 걸 이번 챕터에서 공부한다 하는 얘기는 대략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넘어가고 다음 페이지로 갈게요. 네. 그래서 뭐 여기서는 뭐 통신을 하기 위한 요소들에 대한 내용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통신을 하는 데 있어서는 다양한 요소들이 서로 협업을 해서 이제 하나의 장치에서 다른 장치까지 이제 정보가 전달이 되겠죠.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느냐 했을 때 이러이러한 것들이 그 요소로서 들어갈 수 있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크게 분류해 보자면 이런 것들, 이죠. 그래서 우선 장치들이 있어야 되겠죠. 또 장치와 장치를 연결하는 뭔가 뭐 선이라든가 또 유선이 아닌 경우엔 무선, 뭐 안테나를 통한 전자파의 전달, 뭐 이런 과정이 일어나야 정보가 전달이 되겠죠. 장치와 장치 사이에.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장치와 그 다음에 이제 전송 매체 이렇게 크게 다시 분류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이런 하드웨어적인 것들, 그러니까 하드웨어라는 건 눈으로 보이면서 만질 수도 있고 실제 뭔가가 물리적으로 작동하는 것들이 이제 하드웨어라면 그 하드웨어 안에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들, 프로그램들이 또 있겠죠.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 컴퓨터나 휴대폰 이 안에서도 통신을 하기 위해서 뭐 전화를 건다 하면 그 전화를 위한 앱이 있을 거고 또 문자를 보낸다, 카톡을 보낸다 그러면 관련 앱이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소프트웨어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그런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외에도 즉 여러분들이 뭔가 정보를 주고받기 위한 그런 소프트웨어 외에도 다른 소프트웨어들이 또 필요하죠. 어떤 소프트웨어들이냐? 바로 통신 과정을 수행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죠. 이 앞에서 우리가 봤을 때 크게 이제 이 통신 과정을 이렇게 계층별로 나눴을 때 어떤 컨텐츠 관점에 어떤 그 기능이 있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동 관점의 기능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렇게 나눴을 때 이 애플리케이션과 관련된 소프트웨어들이 이제 이쪽 거라면 이동 관점에 관련된 소프트웨어들이 이제 이쪽과 관련된 소프트웨어인데 사실상 여기부터는 주로 실제 그 하드웨어들이 개입이 되죠. 그래서 데이터 링크부터 이제 하드웨어 여기 주로 이제 NIC라고 하는 랜 카드죠.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PC라면 랜 카드가 이런 하드웨어들의 역할을 하고 얘네들이 이제 그 이동 관점의 어떤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것을 뭐라고 했냐면 그냥 프로세스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관점의 소프트웨어를 서비스, 그 다음에 이동 관점의 소프트웨어들을 프로세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 그러면 이런 것들은 뭐 물론 OS에 내장이 되어 있는 소프트웨어일 수도 있어요. 또는 별도의 소프트웨어. 예를 들면 뭐 크롬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OS에 내장된 건 아니죠. 그죠? 별도로 여러분들이 이제 다운로드해서 설치를 해야 돼요. 그러나 아까 봤던 뭐 FTP라든가 이런 명령어들은 그 파일 전송을 위한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이긴 하지만 굳이 설치를 안 해도 윈도우에 내장이 돼 있다 이거죠. 또는 브라우저 같은 경우도 이제 엣지 브라우저 이런 것들은 그냥 윈도우스에 내장돼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OS에 내장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별도로 설치해야 될 수도 있다 하는 거지만 이제 이 밑에 있는 소프트웨어들은 이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들은 다 OS에 대부분 내장이 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소프트웨어도 없어서 옛날 컴퓨터 뭐 80년대 이때쯤에는 따로 사실 80년대에는 거의 인터넷이라는 게 일상화되지도 않기도 했지만 한 90년대 초반 이때쯤 나오는 컴퓨터들은 이 네트워킹을 해주기 위한 소프트웨어가 따로 없었어요. OS에. 그래서 따로 별도의 그 네트워킹을 해주는 소프트웨어도 설치를 했었어야 됩니다. 과거에. 요즘은 다 그게 OS에 그냥 통합이 돼서 나오죠. 어쨌든 그렇게 크게 두 가지의
소프트웨어들로 나눌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정보들, 또 그런 정보들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달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규칙들, 사실은 그런 규칙들을 구현해 놓은 것이 결국은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 통신 절차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규정에 따라서 하드웨어가 만들어져 있고, 또 거기에서 실행되는 소프트웨어들이 있는 거죠. 네. 어쨌든 이러한 요소들이 이제 네트워킹의 요소들이 되겠다. 크게 봤을 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는 거고요. 질문 있나요, 혹시? 없나요? 이제 이것들의 실체들을 여러분들이 뭐 이 과목이나 다른 과목에서 하나씩 해 갈 겁니다. 네. 예를 들면 뭐 서비스 같은 경우에 이것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2학년 때 서버 구축이라는 과목에서 서버 구축 운영이죠. 이 과목에서 할 거고요. 이 과목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필수로 필요한 과목이 뭐예요? 시스템 운영이죠. 이미 시스템 운영에서 과제로 뭐 아직 과제가 내일까지, 아니 내일 오전까지니까 아직 안 한 학생들이 있을 수 있는데, 뭐 메일 서비스를 설치를 하고 메일을 보내봐라 하는 과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바로 이 메일 서비스를 하기 위한 그런 소프트웨어를 여러분들이 패키지를 설치를 해야 되죠. 그리고 메일을 서비스 프로세스를 통해서 메일을 이제 발송을 하는 과제가 있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서버 구축 운영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등등 다양한 이러한 요소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 과목에서 계속 배워 나갈 거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은 그런 구성 요소들로 구성된 네트워크들은 어떤 모양을 띠느냐 했을 때 다양한 구성 연결을 가질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연결 구성을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그 구성된 모습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연결 구성된 모습을 우리가 토폴로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토폴로지. 그래서 네트워크의 토폴로지는 다양한 연결 구성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고요. 뭐 우선 제일 먼저 가장 처음에 네트워크가 시작이 됐을 때, 그러니까 그 전에는 네트워크가 없었을 때죠. 네트워크가 없었을 때는 그냥 컴퓨터는 존재했지만 컴퓨터와 컴퓨터 사이에 아무런 정보 교환이 안 됐고 그냥 다 따로따로 A 컴퓨터, B 컴퓨터, C 컴퓨터 다 따로따로 그냥 돌아가는, 스스로 그냥 실행되고 누구와도 서로 주고받지 않는 그런 컴퓨터였겠죠. 다 독립적인, 따로따로 노는.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이 컴퓨터에서 작업하던 결과물을 다른 컴퓨터에서 쓰고 싶다, 또는 저 컴퓨터에 있는 어떤 자료를 가지고 와서 쓰고 싶다, 그런 욕구가 생기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이제 파일을 스토리지에다 저장을 해서 그 스토리지를 운반을 해서 그 컴퓨터에서 갖다 썼어요. 근데 그러려니까 너무 불편하죠. 그죠? 어떻게 좀 그런 거 없이 바로 연결을 해서 쓸 수 없을까 해서 생각해낸 게 이제 네트워크 기술이 되겠죠. 그래서 최초에 연결된 네트워크는 뭐 이런 케이스겠죠. 컴퓨터 두 대가 이렇게 서로 연결돼서 네트워킹이 시작이 됐겠죠. 이게 최초의 네트워크겠죠. 어떤 기술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두 대의 컴퓨터가 서로 연결돼서 이들 간에 데이터를 주거니 받거니 했겠다 하는 거죠. 이 구성, 이게 최초의 토폴로지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이제 두 대끼리는 완성이 됐지만 만약에 컴퓨터가 한 대 더 늘어난다. 그럼 어떻게 연결할 거냐 하는 거죠. 컴퓨터가 이제 세 대가 됐어요. 그랬을 때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러면 또 얘를 여기 연결하고 여기를 연결하자.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그죠? 그럼 한 대 더 늘어나면 어떻게 하냐. 그럼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하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계속 해나간 게 바로 이 모양이죠. 이걸 우리가 메쉬, 연결 구성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메쉬. 메쉬라는 건 뭐예요? 메쉬라는 거는 촘촘히 엮여 있는 그런 그물 모양을 메쉬라고 부르죠. 그죠? 모든 그 호스트들이
서로 간에 연결이 다 돼 있는 그런 모양이 바로 이 모양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하나의 컴퓨터에서 모든 다른 컴퓨터로의 연결이 직접 다 돼 있다 하는 거죠. 그죠? 그죠? 그런 식으로.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가장 단순한 그 아이디어가 되겠다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컴퓨터의 대수가 늘어날수록 연결해야 되는 그런 연결의 개수가 너무 많아져요. 예를 들면 케이블 가지고 연결한다 그러면 케이블의 개수가 너무나 많아지는 거지. 어떻게 많아지냐? 여기에 컴퓨터가 2대일 때는 하나면 되죠. 3대일 때는 3개면 되죠. 4대일 때는 몇 개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죠. 그 다음에 5개일 때는 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이게 점점 늘어난다 이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2개죠. 여기서 여기가 3개죠. 그럼 5개일 때는 몇 개일까 그러면? 아마도 4개가 늘어나서 여기가 10개가 될 거예요. 6대일 때는 여기가 5개가 늘어나서 15개가 될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늘어난다 이거예요. 그러면 n개가 되면 2의 n에 n-1개입니다. n제곱에 비례해요. 그러면 n이 100개만 돼도 어떻게 돼요? 9,900개가 되는 거예요. 연결이. 엄청나게 연결의 개수가 늘어나고 감당이 안 되죠. 네. 컴퓨터의 대수가 늘어날수록. 그러다 보니까 이 방법은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겠다. 물론 하나의 호스트가 모든 다른 호스트와 직결되어 있으니까 좋긴 한데 확장성이 떨어진다 이거죠. 너무나 많은 연결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생각해낸 것들이 이제 다른 방법들이야. 이거는 이제 메쉬의 특성은 왜 안 지워지지? 이게 아니구나. 이쪽 거를 지워야지. 메쉬의 특성은 이거는 완전 한 연결이죠. 어떤 연결이냐? 1대1 연결이죠. 모든 호스트끼리 다 1대1로 다 직접 다 연결되어 있는 게 이거라면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얘네들은 다 보면 1대1 연결이 아니죠. 그죠? 예를 들면 얘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호스트라 그러면 얘네들이랑 직접 연결이 안 돼 있어요. 뭘 통해서 연결이 되냐? 얘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죠. 다 여기를 거쳐가죠. 그죠? 이런 식으로 거쳐가죠. 예. 다 마찬가지예요. 얘네들이 호스트라 그러면 다 여기를 거쳐가야 됩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 우리가 허브라고 부르죠. 허브. 중간에 거쳐가는 장치. 이거를 일반적인 용어로 허브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택배를 조회를 하다 보면 왜 택배 배송 조회 하잖아요. 그럼 어느 허브 이렇게 나오죠. 어디 허브 이런 식으로 중간 물류센터가 나와요. 허브라는 게 뭔가 그런 각종 지역에서 택배들이 한 군데로 모이는 곳이 그게 허브죠. 그죠? 예, 그런 것과 똑같아요. 보통 허브가 중심 이런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앞으로 이제 북극 항로에 북극을 통해서 유럽으로 가는 그 항로를 개척하게 될 거고 그 북극 항로에 허브를 부산항으로 하자 그런 얘기도 있죠. 그죠? 예. 모든 전 세계의 물류가 거기에 모여서 이제 유럽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중간 다리가 되는 거죠. 여기 허브.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부터 이렇게 뻗어나간 얘네들을 우리가 이렇게 뻗어나가는 걸 우리가 스포크라고 그러죠. 스포크. 그래서 이 구조를 허브 앤 스포크 구조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마치 별이 반짝이는 모양과도 같다 해서 스타 구성이라고도 해요. 스타. 들어봤을 거예요. 성형 이렇게 얘기하죠. 성형. 또는 허브 앤 스포크 구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토포로지를.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원으로 이렇게 연결시키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에 가려면 직접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둘러서 가야죠. 그죠? 그러니까 이 경로가 이제 나 혼자 쓰는 게 아니고 얘도 이리로 갈 때 똑같이 공유하죠. 얘도 이리로 갈 때 공유하죠. 다 이 경로들이
얘네들이 공유를 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지. 여기가 다 여길 공유를 하죠. 그죠? 이렇게. 이리로 갈 때도 여기 공유가 되고, 이리로 갈 때도 공유가 되고, 다 공유를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어떤 공유 매체를 사용하는, 이거는 1대1로 완전하게 연결된 전용 매체를 사용하죠. 이것도 공유 매체입니다. 여기에 호스트들이 있으면 이렇게 연결을 해 놓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리로 갈 때 이 매체를 쓰죠. 또 여기서 이리로 갈 때 이 매체를 쓰죠. 이 공유되는 매체. 이런 구성을 우리가 링 구성이라고 하고요. 마치 반지 모양처럼 돼 있다고, 링으로. 그 다음에 이런 구성을 우리가 버스 구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버스라는 게 어떤 통로란 뜻이에요, 통로. 버스, 여러분들이 타는 버스가 뭐 조금 비슷한 개념이기도 한데, 예. 어쨌든 정해진 그 길을 따라서 움직이는, 통로를 따라서 움직이는 어떤 그 전달 수단이죠, 그죠? 여기도 이제 정해진 길이 된 셈이죠. 운반 수단으로서, 매체로서. 예. 이게 공유, 이것도 다 공유 매체다. 공유 매체의 특성은 이게 뭐 좀 다를 수 있지만 동시에 전달을 할 수 없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공유이기 때문에, 공유라는 건 너도 쓰고 나도 쓰는 거다 보니까 동시에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누군가가 쓰고 있으면 다른 사람은 쓸 수가 없다. 뭐 그런 개념인 거죠. 예.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얘가 이리로 데이터를 전송하고 있는 도중에 여기에 데이터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애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전송을 하려고 그러면 두 개가 신호가 충돌이 되겠죠. 신호가. 매체는 하나인데 여기서 보내는 신호와 여기서 이렇게 보내는 신호가 이 매체에서 동시에 나타나기 때문에 분리가 안 된단 말이죠. 이렇게 섞여버려서 통신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공유 매체를 사용하는 그런 시스템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구성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토폴로지에. 이것도 뭐 비슷하죠. 예. 얘가 여기서 이렇게 보내는 와중에 또 얘가 여기서 이렇게 보낸다면 여기서 이제 충돌이 발생하겠죠. 예. 그래서 신호가 섞여버려서 제대로 알 수가 없겠다. 물론 요즘에는 그런 것들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아주 다양한 기술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뭐 구성의 면에서는 그렇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일렬 구성이죠. 일렬. 예.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뭐 트리 구성이라고도 얘기하고, 이거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이렇게 나뭇가지가 위로 뻗어나간 것과 같잖아요. 그죠? 예. 또는, 이 트리 구성은 사실은, 이 스타 구성의 확장판입니다. 확장판. 왜 그러냐면, 지금 내가 이렇게 그리긴 했지만 사실은, 요거는 이걸 조금 더 상세하게 또는 더 확장시켜서 확장이라면 뭐냐면 더 그려보자면 이런 것들의 모임이죠. 그러면 요거 자체가 이거나 뭐 다를 바가 없죠. 그죠? 여기가 가운데고 요렇게 뭐 요렇게 연결시켜주는 그런 기능, 이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가 스타가 되는 거예요. 각각이. 그러면 그 스타와 스타를 또 다시 이렇게 또 이런 스타를 또 이런 스타를 연결하면 이게 또 스타가 되는 거지. 그죠? 이런 식으로 계속 확장시켜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확장 스타형이다. 그래서 트리형이라고도 부르고 익스텐디드 스타라고 부르기도 한다 하는 거죠. 예. 뭐 이런 다양한 그 토폴로지들이 있을 수가 있다. 그리고 현실에는 뭐 이런 것들이 서로 다 그 뭐랄까 뒤섞여서 사용이 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러한 일렬 구조에서 이쪽에 뭐 여기 링이 달라붙어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에도 또 링이 달라붙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 여러 개가 이제 서로 결합이 돼서 그 토폴로지들이 사용이 될 수 있다. 오로지 딱 하나만 쓰는 게 아니다 하는 거죠. 예. 또는 뭐 이쪽에 이제 스타가 달라붙을 수도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네. 질문 있나요? 있나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온 뭐 통신 전 세계적 연결성, 요거는 그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는 그 네트워크 체계가 인터넷이라고 하는 네트워크 체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죠. 물론 다른 네트워크들도 있지만 이것이 가장 대중적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네트워크이고 네트워크 기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인터넷에 대해서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져 왔는가 이것들을 그냥 한번 한 페이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그 정보를 컴퓨터들끼리 전달하기 위한 그런 필요성이 대두됐다. 그래서 여러 가지 네트워크 기술들이 만들어졌는데 그 전에도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이제 이때 미국에서 국방부에서 미국에선 국방성이라고 하나 국방부라고 하나 하여튼 뭐 예, 국방부라고도 하죠. 예. 그 프로젝트를 하나 시작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이제 그 전쟁이 끝나고 2차 대전이죠. 2차 대전이 그 당시에는 이게 연합군 측하고 또 연합군은 이제 미국, 그 당시에 소련, 자유진영이 아니고 하여튼 미국, 소련, 그 다음에 중국, 뭐 프랑스, 영국 요 나라들이 그 연합국 주축이었고 그 다음에 그 반대편 진영으로는 일본, 그 다음에 이태리, 독일 이런 쪽 진영이 있었죠. 그렇게 해서 2차 세계대전이 있었고요. 그게 종료되고 나서는 어떤 상황이 발생했느냐? 이제 연합국들이 분열이 됐죠. 어떻게 분열이 됐냐?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으로. 그래서 중국, 러시아는 공산진영, 중국, 소련은 지금은 러시아지만 옛날에는 러시아 플러스 동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모여서 소련이라고 하는 지금의 우크라이나도 지금 러시아랑 전쟁을 하지만 옛날에는 같은 연합국이었어요. 소련이라고 하는 소비에트 연합이라고 하는 미합중국처럼 그런 연합국이었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으로 나뉘어서 전쟁이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아주 본격적으로 체제 경쟁과 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그 군비 경쟁이 엄청나게 서로 불타올라서 뭐 원자폭탄은 물론 그 2차 세계대전 때 만들어졌지만 미국에서 개발이 된 거죠. 그것이 이제 저쪽 공산진영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원자폭탄 핵 개발이 됐고 더 나아가서 수소폭탄 뭐 이런 식으로 더 점점 더 무시무시한 무기들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각국에서 그런 전쟁 준비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우리도 그걸 하지 않으면 과거에 전쟁을 한번 겪어봤으니까 전쟁을 패배했을 때 얼마나 그 참혹한가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그런 군비 경쟁들을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핵이라는 게 뭐 한번 써봐서 이제 안 거죠. 얼마나 무시무시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안 가지고 다른 나라만 가지면 내가 분명히 100% 이제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계속해서 경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나는 핵을 가지고 있지만 상대방도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언제든 내가 핵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불안감, 위험 요소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핵 공격을 받았을 때 뭐 아시겠지만 도시 전체가 쑥대밭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됐을 때 과연 기존의 컴퓨터들이 서로 간에 연결이 될 수 있을 것이냐? 컴퓨터들이 중요한 이유는 2차 세계대전도 사실은 컴퓨터 전쟁이었어요. 정보 전쟁. 왜 그러냐? 이제 독일 측과 이제 연합국 측이 특히 이제 독일이 주축이 된 그쪽 이게 가장 그 무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암호화였어요. 암호화. 독일의 그 암호화 체계가 엄청나게 유명했죠. 그래서 모든 통신에 이제 암호화를 해서 통신했기 때문에 보안이 잘 되었고 그 보안 체계를 통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정보 전달이 됨으로써 이제 어떤 승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미국에서 컴퓨터가 개발이 되면서 암호화를 깨기 시작했죠. 암호를 깨기 시작해서 그 암호를 해독함으로써 전쟁의 승리를 이끌 수 있는, 물론 원자폭탄이 터진 것도 있지만 그 독일과의 전쟁에서는 그 암호를 깨는 것을 통해서 전쟁 승리를 이끌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가 매우 중요하게 됐는데 그런 컴퓨터망들이 파괴가 되면 그런 암호화 기술들을 제대로 이용을 해서 전쟁 승리를 이끌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 핵전쟁을 통해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컴퓨터망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해서 연구하기 시작한 게 이 국방부의 프로젝트, 알파라고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그 알파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알파넷이라는 게 탄생을 했고, 여기에 이제 이 우리가 이번 학기에 공부하는 TCP/IP라고 하는 프로토콜이 개발이 돼서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전쟁을 위한 어떤 군비의 목적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 이런 네트워킹이 물론 그 전에도 여러 가지 네트워크들이 있었지만 이 알파넷이라고 하는 것이 이 TCP/IP 기술을 탄생시키고 그것이 적용된 최초의 네트워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물론 이 알파넷이 이제 처음에는 뭐 그 타겟은 전쟁을 위한 군용망으로 생각을 했지만 보니까 이 기술이 아주 뛰어나더라. 그래서 여러 가지 망에 적용할 수 있겠다 해서 이제 뭐 과학재단에 미국의 과학재단 NSF라고 하는 어디 갔나? 예. 여기에도 이제 이게 적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 알파넷이 이제 NFS넷하고 이제 통합해서 이것이 또 발전을 하다가 또 다시 NSF넷은 연구망으로 남고, 그 다음에 이 알파넷이 이제 발전돼서 상용 인터넷으로 갔고요. 그 다음에 그 알파넷에서 여기에서는 지금 언급이 빠져 있는데 처음에 초기 알파넷이 바로 군에 적용이 된 건 아니고 이 알파넷이 다시 또 이렇게 갈라져서 알파넷과 밀렛이라고 하는 밀리터리 네트워크죠. 군용망으로 이렇게 또 분리가 됐어요. 그 부분은 언급을 안 했는데 어쨌든 그래서 알파넷의 줄기가 어쨌든 지금의 인터넷을 탄생시킨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것이 이제 미국에서 처음 그 인터넷이 개발되게 된 그런 흐름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대략 80년대 초반부터 이미 상당히 그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빠르게 물론 미국이 제일 처음 개발한 나라고 그것을 빨리 도입을 해서 그 우리나라에 적용을 하게 됐고요. 저도 한 80년대 말쯤부터 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인터넷을. 네, 그러하고요. 혹시 뭐 질문 있을까요? 여기에서? 딱히 뭐 이거는 그냥 그런가 보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료실에도 있습니다만 여기 지금 여기 링크들이 많이 있는데 이 줄친 곳들이 다 링크들이니까 여러분들이 물론 줄친 곳뿐만 아니고 여기 보시면요 이런 그림에도 다 손가락이 다 달려 있어요. 그 얘기는 클릭해 보시면 참고할 만한 그런 자료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 용어라든가 그런 것들로도 연결이 돼요. 특히 이제 여기에 링크에 보면 terms.tta.or.kr이라는 사이트로 연결되는 게 있는데요. 거기가 뭐냐면 이제 그 우리 정보통신협회에서 운영하는 용어 사전 그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 각각의 용어에 대한 정의, 해설 이런 것들이랑 전부 연결을 시켜놨으니까 그 terms.tta.or.kr로 연결되는 사이트들에 가시면 그 각각의 용어들에 대해서 정의를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도
여러 가지 이제 사이트들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재밌는 사이트가 뭐냐면 거의 모든 인터넷의 역사라고 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요. 그 원래 사이트가 있긴 한데 오리지널 사이트는 이게 목차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따로 목차를 만들어서 오리지널 사이트로 연결을 다 시켜놨습니다. 이게 쭉 목차고요. 약 한 50여 개의 그 아티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의 태동부터 시작해서 아까 여기 뭐 핵폭탄 얘기 나오죠, 그죠? 예, 이게 태동이에요. 그 다음에 인터넷이 탄생되게 된 인터넷 기술입니다. 여기서는 인터넷 기술이 탄생되게 된 그 철학적인 배경 뭐 이런 것까지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여기 보시면 그 문화적인 철학적인 배경들의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하는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유닉스와 리눅스가 어떻게 또 탄생을 하게 됐는가, 또 C 언어가 어떻게 탄생을 했는지, 해커 문화가 어떻게 인터넷의 발전에 영향을 줬는지,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여기는 없나? 왜 없지? 네. 어딘가 있을 텐데. 없네? 없나?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에는 없나? 잡스? 없군요. 예, 그 애플의 창시자인 스티브 잡스에 대한 아티클도 있을 줄 알았더니 그건 없네요. 예. 사실 뭐 예, 인터넷과 그렇게 딱히 관련이 없긴 하지. 예, 그렇군요. 어쨌든 그 인터넷의 어떤 탄생과 그 비하인드 스토리, 또 그 발전,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교양으로서 그 정보통신을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그 정보통신 앞으로 그 분야로 나갈 어떤 기술인으로서 아주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책으로도 발간이 되어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뭐 책을 사기는 그렇고 지금 이 글만 읽어봐도 뭐 충분할 것 같긴 한데요. 문제는 이 사이트가 지금 불안해요. 사실 이게 정식으로 지금 운영되는 사이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과거에 이 책을 출간하기 전에 이 연재되던 사이트인데 그 뒤로는 사실은 이 사이트가 제대로 운영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언제 이게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사라지기 전에 빨리 한번 들어가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뭐 TCP/IP의 탄생 뭐 이런 것도 나오죠, 그죠? 아티클들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하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과 인트라넷, 이건 용어의 문제인데요.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을 크게 봤을 때 이렇게 소문자 인터넷이 있고 이 대문자 인터넷이 있다 하는 거고요. 그럼 소문자 인터넷과 대문자 인터넷은 어떤 차이냐 했을 때 이 소문자는 일반 명사다 이거요, 보통 명사. 그다음에 이제 대문자로 쓴 것은 맨 앞 글자가 대문자인 것은 고유 명사죠, 그죠? 여러분들 이름 쓸 때도 맨 앞에 글자는 다 대문자로 쓰죠, 그죠? 그거 비슷해요, 고유 명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소문자 보통 명사는 인터와 네트의 결합으로 볼 수 있는 거고, 인터라는 것은 뭐뭐 사이 그런 뜻이고, 넷은 네트워크의 약자죠. 그래서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즉 단일 네트워크가 아닌 여러 개의 네트워크가 상호 연결된 것 그 자체를 그냥 우리가 그냥 인터넷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다 하는 의미고요. 일반 명사로서의 보통 명사로서의 인터넷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대문자 인터넷은 그러면 그렇게 연결된 망 중에서 아주 특별한 망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망이냐? 그러니까 상호 연결된 망은 상호 연결된 망인데
거기에서 사용하는 기술이 바로 이제 TCP/IP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이미 다 물론 계속 발전하긴 하지만 이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차곡차곡 개발이 되어 온 그런 여러 가지 프로토콜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프로토콜들의 모음들, 우리가 이 모음을 스위트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기술들이 적용된 망이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망에 그럼 여러분들이 접속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가입을 해야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이 인터넷을 쓰고 싶다 그러면 인터넷 접속을 시켜주는 서비스 제공 회사, 우리가 그것들을 ISP라고 부르고, 뭐 가장 대표적인 그 메이저 회사들이 뭐 SK 브로드밴드라든가 아니면 KT라든가 아니면 LG, 뭐 U 플러스 뭐 이런 회사들이 있죠. 그다음에 이게 이제 가장 우리나라의 그 메이저 회사라면 이외에도 뭐 몇몇 회사들이 있긴 있어요. CJ도 아마 그런 걸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예. 근데 이제 얘네들보다는 아무래도 규모가 작죠. 그다음에 또 뭐 몇 군데 더 있을 건데 뭐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ISP 여기를 클릭해서 가보시면 키사의 망정보센터의 그 목록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이 회사들이 ISP 회사들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라고 부르죠. ISP, 인터넷 서비스 제공 회사, 인터넷 접속 서비스 제공 회사,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뭐 그러하고요. 그 다음에 요 비슷한 말로서 이제 인트라넷이라는 용어가 있다 하는 거고요. 인트라넷이라고 하는 것은 인터와 인트라의 요 차이죠. 인터는 뭐뭐 사이의 뜻이고 인트라는 뭐뭐 안의 이런 뜻이에요. 내부의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요거는 어떤 기관 내에서 사용하는 망, 뭐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내의 망, 뭐 이런 것들을 하나의 인트라넷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는 뭐 여기에 학생들은 군대 갔다 온 학생들은 별로 없죠, 그죠? 물론 복학한 학생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뭐 올해 들어온 학생들 아직 군대를 안 갔을 거고, 군대에 가면 군대 또 망이 있죠, 군용망이. 이런 것들이 이제 군대 내에서 사용하는 망이죠. 여기 군대라는 것은 뭐 어느 한 군데 있는 곳은 아니고 전국에 여기저기 퍼져 있지만 어쨌든 그 군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망, 또는 뭐 정부 요즘 그 뭐 서버 시스템들 난리 났지만 그 정부에서 사용하는 그 행정망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이런 그 어떤 기관의 전용으로 사용하는 망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트라넷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인트라넷들도 지금 그 적용되는 기술들은 전부 다 TCP/IP 프로토콜들을 적용해서 그 인터넷과 동일한 기술로서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나요? 네? 없으면 좀 쉬었다 합시다.